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즈베키스탄 물가 관련한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중앙아시아 쪽, 그 중에서도 이제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살다 보니까 제가 자산 관리를 이 외국에서 많이 하게 된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또 올렸던 영상 중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올린 게 하나가 있고, 가끔 생방송 할 때나 이제 영상에도 가끔 예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지난번 부동산 투자한 거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두 개를 했어요. 키르기스탄에서 했는데 하나는 한 5만 불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있다가 제가 4천 불 수익을 내고 팔았어요. 이게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냐? 갑자기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랐냐? 뭐 지금 비식회기 뭐 부동산이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은, 이 건설사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여러 하청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돈으로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당장 자기가 일을 하고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파트로 받으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싸게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보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갖고 정보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싸게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까지도 그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커미션을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4,000불 수익을 내고 제가 1,000불을 커미션을 줬어요. 그럼 이제 3,000불이 남았잖아. 5만 불 투자금 5만 불 수익 3,000불, 왜냐면 1,000불은 커미션을 줬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수익률이 6%예요. 6%. 근데 이 6%는 저는 이걸 1년 만에 이 소득을 낸 게 아니라 1.5개월 만에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1년 동안 1.5개월마다 이 짓거리를 반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연수익률은 48%가 된다. 일단 3,000불 하면은 한 405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개월 만에, 지금 환율을 1350이라고 쳐볼게요. 한 6,700만원, 6,750만원 투자해서 1.5개월 만에 이제 4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33,000불 투자를 했고, 여기서는 2,000불이 남았어요. 액수로 보면은 이게 더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 4,450만원 투자해서 270만원이 남았어. 근데 이거는 3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3개월이.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하여튼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만약에 3개월마다 이 짓거리를 반복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24%가 남는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투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수익률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정도 48%, 24%.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안 하고 그만둔 이유가 뭐냐? 이게 좀 위험하더라고, 살짝. 어디에나 뭐 리스크는 있습니다. 어느 투자에나 리스크는 있는데 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못하면 사실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냐면은 33,000불짜리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저는 이것도 한 2달 만에 이제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중개인이 너무 연락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한 2,000불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날 것 같은데 팔겠느냐 이렇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기다리면 더 오를 건데,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건데 지금 팔아야 되나 하다가 오래 들고 있는 게 좀 찝찝해가지고 일단 팔겠다고 하고 갔어요. 일단 손해가 안 나는 게 중요하니까. 2,000불이라도 벌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 어떤 아버지가 딸한테 집을 사주려고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 계약서를 쓰고, 저도 이제 돈도 받고, 돈도 이제 현금 다발로 그냥 화끈하게 그냥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갖고 딱 나오는데 중개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거 안 팔았으면은 좀 길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왜 뭐 문제 있냐라고 하니까 이 아파트에 소송이 걸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행사가 이제 그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 땅을 다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랑 계약이 돼서 비용까지 지불이 됐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다 올렸어. 그래서 거의 입주하기 직전인데 이 땅 주인이 야,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 돈 더 내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뭔 소리 하냐, 우리 계약서 쓰고 다 해서 너 돈까지 다 줬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 하는 거냐 했더니, 자기는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그럼 소송 걸겠다는 거야. 근데 저는 여기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시행사에서 알았어, 그럼 내가 아파트를 너한테 몇 개를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근데 그 땅 주인이 그것도 싫다고 했대.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을 건 상태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그래서 중개인한테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됐을 것이고 그 조건에 따라서 돈도 다 줬고, 그럼 그 땅에 대한 소유권도 이미 넘어왔을 거고, 그래서 개발이 진행이 된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소송을 걸 수가 있냐 했더니, 키르기스탄은 그렇다는 거야. 그 말이 제일 무서운 거야. 키르기스탄은 그렇다?
이거는 이게 어떤 법적으로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해를 했으면 그렇게 무섭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사면 리스크를 막 줄일 수 있는데, 충분히 알아봐도 그냥 막무가내로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막 소송을 건다 해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막 입주가 늦어진다?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라도 다른 매물에서.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건 좀 위험하구나, 이건 살짝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 나라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하고 제가 한동안 지금 안 했어요. 근데 안 한 사이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기사도 찾아보고 있고 통계도 보고 있는데 이게 1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뭐 1180불, 뭐 1150불, 뭐 1000불 요거 왔다 갔다 하는 요때 샀는데 지금 한 1년 정도가 흘렸는데 1385불 여기까지 올라갔어. 1475불까지도 올라갔어. 그럼 1년 전인 2023년 9월에 보자고. 9월 이때 보면 이때 뭐 1050, 하여튼 1050, 1100이라고 쳐볼게요. 1100. 1100이라고 쳐도 이게 얼마가 오른 거냐면은 34%가 오른 거예요. 34%. 이렇게 하면 34%가 오른 거라고. 1년 만에. 이 아무래도 여러분 그 키르기스탄이 인구가 적긴 한데 다 이제 비시케크로 사실 몰립니다. 키르기스탄 인구가 지금 7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100만 정도는 해외에 나가 있어요. 한 600만 정도 중에 100만 정도의 인구가 이 비시케크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약 한 17%가 이제 비시케크에 살고 있다. 한국은 어떤지 볼까요? 한국은 전체 인구의 18%가 이제 서울에 몰렸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비시케크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세대로 사서는 사실 그렇게 큰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이제 경매도 좀 생각을 해봤고, 근데 경매는 좀 위험하대요. 이제 외국인이라서 여기 이제 제가 경매로 집을 낙찰을 받게 되더라도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무단 점거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살고 있던 사람이 안 나가서 제가 그 사람을 끌어내달라고 신고를 해도 그게 안 먹힐 가능성이 훨씬 크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인이고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냥 거기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 부동산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변호사들도 이제 끼고 일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경매는 좀 위험하다,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경매가 그렇게 한국처럼 뭐 잘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싸게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진짜 경매 괜찮은 게 나오면은 그거는 몰래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안 한 사람들끼리 돌려먹고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는 좀 아닌 것 같고, 급전 필요한 하청업체가 싸게 내놓는 매물의 정보를 빨리 캐치를 해서 거기 투자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 그리고 일단 예금, 여러분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 중앙아시아 쪽 예금 이자가 미쳤습니다. 아주. 제가 원래 키르기스탄에 예금을 12.5%에서 13.5% 사이에서 계속 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13%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국이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내가 5천만 원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1년 만에 650만 원이 생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세금 빼면 585만 원이 남는다. 그래서 세금 빼고 보면은 연 수익률은 11.7%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겸직을 하게 돼서 갔잖아요. 우즈벡은 더 미쳤더라고. 우즈벡은 22%입니다. 22%. 근데 거기서 이제 세금 빼면은 19.8%가 남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이자를 매일 단위로 계산해서 매일 카드로 꽂아줍니다. 우즈벡은. 연이율 19.8%를 매일 카드로 꽂아주고 그거를 다시 그대로 되돌려 넣는다? 이거는 이제 복리의 마법이 펼쳐지는 거죠.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금을 깬다? 그래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이자를 다시 토해내되고 그런 조건이 없어요. 이런 미친 조건이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우즈벡에도 조금 묻어둔 게 있어요.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조건이 이제 매달 이자가 나와요. 매달 이자가 제 다른 지정된 통장으로 꽂히고, 그것도 해지를 하더라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연 거는 이제 만기 때 한 번에 이자를 받게 돼 있고, 그게 13.5%인데 그거는 만기 전에 해지하면은 페널티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페널티가 없이 매달 내 통장으로 꽂히는
그런 조건이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 환율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익이 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우즈벡 쏨으로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한국 돈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즈벡 쏨이나 키르기스탄 솜으로 바꿨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얘네 이 현지 화폐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해.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막상 한국 돈으로 환전했을 때 뭐야 내가 그때 1,000만 원 넣었는데 1,000만 원 넣어서 만약에 10%면 1,100만 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10%가 안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 환차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한번 보려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 표를 보시면은 여기는 2021년부터 25년의 예상치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여러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려고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거고 24년도 이거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즈벡에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번 대입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2022년도에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이제 바로 쏨으로 환전되는 게 아니라 달러로 환전된 다음에 달러에서 쏨으로 환전이 됐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넣었을 때 7,128달러.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쏨으로 바꾸면은 7,800만 쏨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어. 그래서 19.8%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세후 그렇게 하면은 달러로 봤을 땐 7.9%의 수익이 남아요. 환차 손을 보더라도.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우즈벡 솜이 1달러가 1985쏨이었는데 2023년에는 1달러가 12,192쏨이 됐어요. 이 말은 달러 가치가 우즈벡 솜 대비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즈벡 솜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수익을 19.8%를 기대를 했지만 우즈벡 화폐 가치가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상 7.9%의 수익을 얻었다.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이제 환율, 달러 환율로 대입을 해서 원화로 바꿨다? 그러면 0.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섭죠? 근데 만약에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거는 지금 굳이 환전할 필요가 없다.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난 그냥 1년 더 넣어 놓을게 해가지고 1년을 그 상태에서 요 금액에서 1년을 더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환율에 따라서 2년 만에 24%의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그때 환전했다고 쳤을 때 원화로도 22%의 수익이 얻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2년 만에 24%의 수익률이니까 연간으로 치면은 그래도 연간 12%씩은 수익이 난 거예요. 요거는 이제 2022년에 투자해서 24년에 그러니까 2년 동안 묻어놨을 때 그렇게 상황이 된 거고, 만약에 2023년에 예금을 했다 라고 하면은 같은 논리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2023년에 묻어놓고 2024년에 달러로 받아서 모든 돈을 환전을 했다. 그러면은 원화로는 21%의 수익이 난 거고 달러로는 15%의 수익이 났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일단 달러로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달러에서 15%의 수익이 났는데 갑자기 원화로 바꿨더니 21%가 됐어. 이거는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원화로 내가 받았을 때 더 많아 보이는 효과가 생겼다. 달러로 환전은 빨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쏨에서 달러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2021년부터 해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쏨 대비 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2020년대 들어와서 계속 그냥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가지고 요즘에 2023년도 뭐 8월, 7월 말 이때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확 뜨더니 그 뒤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달러 대비해서 우즈벡 쏨 가치가 계속 깎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19.8%의 수익을 얻어도 달러로 환전했을 때 그 정도의 효과를 못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달러로 다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달러로 바꿔놨다가 이제 환율 봐가면서 그때 이때 환전하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환율 봐가면서 이제 바꾸면 돼요. 일단은 달러로 바꿔놓으면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2024년에 예금을 한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지금 예금을 한다 치면은 내년 한번 환율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대충 예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2022년, 2023년, 4년 갑자기 3% 전년 대비 3% 오르고 11%, 5%, 4% 이렇게 올랐어요. 만약 진짜 재수 온 붙어가지고 갑자기 또 한 10%가량 달러가 오른다고 쳐봐. 이거는 재수 온 붙었을 때 이 좀 상황을 먼저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연도에 예금 넣었을 때 환차손을 보면은 한 8.9% 그러니까 9% 정도밖에 수익을 못 본다. 근데 이때 만약에 또 뭐 달러 환율이 원화로 바꿨을 때 뭐 1350원 지금 1380원 요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1350원 이렇게 된다 하면은 내가 원화로 덜 받는 거야 더.
근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원화 대비로도 좀 오를 확률이 더 있죠. 예를 들면 뭐 한 예전에는 1,400원까지 간 적이 있으니까 1,400원이다 하면은 또 요거는 또 10%가 넘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거는 그냥 그때 당시 이제 봐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달러 환율이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일단 8.9% 그러니까 9% 정도의 수익이 난다. 생각보다 우즈벡 숨을 예금을 넣었을 때 새해 후 내가 19.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에 비해서 사실상 환차손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높은 수치는 아니다. 한 9% 정도. 왜냐면 달러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 우즈벡 숨 대비해서. 그럼 키르기스탄을 보자 이겁니다. 키르기스탄도 요 앞에도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표를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올해 내가 또 1,000만 원을 묻었다 라고 하면은 6.4%밖에 안 되네. 아니지, 이것도 환율을 조정을 해보자. 만약에 키르기스탄이 지금이 한 85 정도예요. 1달러에 85솜 정도인데 이게 또 막 5%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것도 한 6.4% 환차손 봤을 때 6.4%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지금 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11.7%, 세후 11.7%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오를 거라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한 6.4% 정도로 볼 수 있다. 근데 저는 2003년부터 이제 2022년부터 묻어놨나 2023년부터 묻어놨나 했는데, 저는 그렇게 계산하면은 거의 막 17%의 수익을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후 11.7%지만 환차에 따라서 나는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얻었다. 근데 사실 저한테 이 달러를 보는 건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달러에서 제가 환전을 했다면은 이 계산이 맞을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현지 화폐로 소득이 발생이 되고 여기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인데, 어차피 난 돈을 여기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관리도 저는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는 저한테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세후 11.7%, 19.8%는 엄청나게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환율 리스크를 감안을 했을 때는 계산을 좀 잘 해봐야 된다. 그리고 환율도 예상을 잘 해야 되고, 우즈벡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못 투자했다가는 생각만큼 그렇게 돈을 못 벌 수가 있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예금이랑 이제 부동산 쪽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다른 저것도 있어. 국가 공공 입찰. 뭐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뭐 전기버스가 필요하다 해서 그거를 입찰을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모아가지고 같이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수익률을 분배하고 약간 이런 식의 이제 투자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가지고 저는 연 이율로 치면은 한 72%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매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달씩, 한 달,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보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마지막 공공 입찰이 뭐 좀 잘못돼가지고 거의 돈이 좀 물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공공 입찰은 지금 좀 안 하고 있고, 그거 관련된 사람이 뭐가 비리가 있었나 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비리가 있어갖고 그거 관련된 사람이 막 자살하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좀 물려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거는 투자를 유치한 사람이 갚기로 일단 약속이 된 상태에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가장 그나마 안전한 게 예금이에요. 그나마 안전한 게 예금이고, 부동산도 어쨌든 가치가 막 엄청나게 갑자기 막 하락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투자 형태에 비하면은 그나마 좀 안전하다, 이쪽에서는. 막 한국처럼 뭐 예를 들면 영끌 해가지고 막 대출 막 이빠이 받아갖고 뭐 부동산 매입하고 이런 게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산 가지고 하는 투자는 사실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웬만하면은 부동산이랑 이제 예금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왜 찍게 되냐면은 그 이전 영상 뭐 부동산이나 뭐 그리고 제가 생방송에서 이제 예금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나 좀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리스크가 없진 않죠. 리스크가 없진 않은데 그 정도 리스크를 감수를 못할 거면은 그냥 차라리 한국에다가 그냥 적금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한국에다 적금 부어서 수익이 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식으로 자산 운용해서는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어도 일단 시도를 해보는 중이에요. 그래야 뭐 좀 잘 안 되더라도 뭐 경험이 쌓이고 그걸 바탕으로도 또 다른 형식으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고 일단 어쨌든 그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자면 부동산 그 두 건은 괜찮은 수익을 보고 이제 판매를 했다.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도 저는 환차손을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가 예금을 넣지 않으면 바보인 상황이다. 어쨌든 돈은 불어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것보단 불어나는 게 낫잖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한국에다가 넣어놓는다? 저는 그게 오히려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그게 저한테는 더 손해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불려놓고 이 불어난 돈을 환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서 좋은 타이밍에 환전만 잘하면은 저는 일단은 손해를 볼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제 친구들한테 제가 재작년에 한국 가서 친구들 만났다가 재작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은행이 뭐 망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죠. 빵 퍼센트는 아니지. 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 갑자기 전쟁 나가지고 루블 갑자기 똥유지 됐다가 지금 뭐 다시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크림반도 이제 러시아로 이제 합쳐질 때도 그때 루블이 반타작이 났고 그 이후로 전쟁 나서 또 반타작이 난 건데 그런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리스크, 막 코로나 같은 그런 리스크는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도 막 전쟁이 나가지고 갑자기 뭐 폭격을 해버린다, 그런 거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리스크까지 생각할 거면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갑자기 뭐 은행 부도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부가 뭔가 보장을 해준다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믿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것도 실제로는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기 때문에 그럼 모든 가능성을 다 따지고 그럼 모든 리스크를 다 따지면은 사실 그 어떤 돈도 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다가 묻어놔서 이자 뭐 제가 돈을 얼마 묻어놨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근데 그때 이제 그냥 한국 뭐 한 3% 4% 이렇게 넣는 사람이랑 지금 저랑 비교를 해보면은 원화로 환전을 하더라도 환차손 보더라도 비교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뭐 이랬다가 만약에 잘 안 됐으면은 또 제가 뭐 울고 있겠지만은 뭐 저는 나름 이제 수익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거나 아니면 한국 어디 그냥 적금 넣는 것보다 못했으면은 조용히 그냥 혼자 방구석에서 울고 있었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해외 쪽에도 여러 가지 이 투자 형태들 이제 보다 보면은 뭐 소소하게 해볼 만한 것들이 있다. 그 외에 뭐 한국 부동산이나 뭐 주식 이런 것도 병행을 하면서 해외 쪽도 한번 정보를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대기업들 그 희망퇴직 지금 보니까 뭐 KT 보니까 최근 6천여 명 조직 개편안에 합의한 KT가 이달 20일부터 특별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최대 6억 이상을 퇴직금으로 받을 전망이다. 희망퇴직 접수는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하하 6억. 뭐 하여튼 6억이든 6억이 안 되든 예를 들면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뭐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이제 박아놓는다 치면은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씩은 매달 떨어지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300만 원 좀 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2억 딱 박아놓으면은 매달 한 300만 원씩 떨어져. 그걸로 이제 나름 생활비 쓰고 용돈 쓰고 나머지 퇴직금 받은 거에서 나머지는 뭐 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매달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나온다는 거. 뭐 그런 점에서는 이런 외국 쪽으로도 투자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오늘의 결론, 퇴직금 부럽다.